김여정이 2박 3일 동안 방남을 했을 때 김여정이 소위 이제 김정은 분신이라는 평가가 나올 만큼 실세기 때문에 지근거리에서 김여정을 수행하는 사람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좀 강 기자 좀 윤곽이 잡혔다면서요? 네, 지금 방금 전에 이제 노란 동그라미 안에 보셨던 이 얼굴 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바로 김창선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양력이 좀 어떻게 되냐면요. 김일성 종합대학 러시아과를 나왔을, 그러니까 북한에서 나름 수재라고 평가받는 인물인데요. 네. 김정은의 첫 비서실장을 역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여정의 정치 스승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는데 이제 옛날에는 김정은의 첫 비서실장으로서 김정은에게 올라오는 보고들을 모조리 좀 파악을 할 수 있다. 그런 네.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좀 알려져 있고요. 서기실에 오랫동안 근무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서기실이 뭔지 궁금하실 겁니다. 서기실이 어디예요? 청와대로 따지면 청와대 그 부속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허. 일단 측근과 가족을 좀 챙기는 집사 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정책 결정에는 관여하지 않는데 최고 지도자와 그 친인척들의 그런 일들을 세세하게 챙기는 역할이다 보니까 김여정이 최근에 이제 국제 무대, 그러니까 외교 무대에 공식 데뷔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옷을 좀 받아줄 정도로 상당한 그런 예. 측근 역할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김여정의 정치 스승, 경험이 없는 김여정을 좀 보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 이제 김여정을 지근거리에서 수행한 김창선 전 서기실장입니다. 그만큼 김씨 일가의 정말 일거수일투족을 챙겨왔던 집사가 김여정을 수행했는데 아까 보셨습니까 혹시? 김여정이 저 테이블에 앉기 전에 옷을 딱 저 코트를 벗어서 건네받는 저 인물이 바로 김창선인 것이죠. 근데 전 말씀 중에 북한 압박사인 신석호 동아일보 부장이 또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김창선이 저렇게 뭔가 김여정을 지근거리에서 수행했다. 이게 의미가 좀 어느 정도 있는 겁니까, 신 부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주에 그 김성혜가 예. 그 김여정의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집사 역할이랄까요? 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 했는데 사실 이제 김창선이라는 거죠. 이거 어떻게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냐면 그 조선시대 이제 왕조를 우리가 생각하면요. 예. 그 국내에서 왕을 보좌하는 남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환관이라고 하죠. 그 환관들이 어릴 때에 그 궁에 들어가서 예. 늙으면서 나이가 들면서 왕을 이렇게 갈아타잖아요. 그리고 네. 자기도 늙고. 예. 그래서 내가 그 환관 중에 최고가 됐을 때 그걸 뭐 상선이라고 합니다. 상선. 예. 어릴 때는 그 할아버지 왕을 모셨지만 지금 그 할아버지의 손자인 왕을 모시는 그 환관의 장이 되는 거죠. 예. 제가 볼 때 김창선은 지금 그런 위치입니다. 예. 김일성, 김정일, 그러니까 선대 최고 지도자를 모신다는 김창선이 예. 수행할 때는 역할이 뭐였냐면 따라다니면서 의자 이렇게 빼주고 의자 넣어주고 하는 거였어요. 아. 그것이 그 영상에 많이 잡혀서 네.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김정은이 등장을 하고 예. 이제 그 수행원 중에 비서 중에 가장 최고인 예. 지금 서기 실장 자리에 오르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왜 김여정이랑 지금 문제가 같이 왔느냐? 예. 김여정이 지금 국제사회도 처음이고 한국은 처음이잖아요. 예. 굉장히 낯설고 불안하기도 하고 하니까 자기하고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자기하고 잘 아는 어렸을 때부터 자기 아버지 옆에서 예. 자기와 오빠를 보살펴주는 사람 네. 김창선 예. 같이 온 겁니다. 그래야 예. 불안하지 않고 마음 편안하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김창선과 김씨 일가의 인연 혹시 그래픽을 한번 볼까요? 아, 김창선 그렇게 중요한 인물인 거 알겠는데 그러면 김씨 일가랑 좀 구체적으로 어떤 인연이 있는 거야 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또 이런 그래픽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창선, 김씨왕조 집사가 맨 밑에 좌측에 보이죠? 김창선의 전처가 있습니다. 고 유춘옥인데요. 사별한 전처가 이 김정일과 김일성 일가와 이제 인연이 남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김창선 입장에서는 장인 장모가 되겠죠. 장모는 황순이, 지금 100세 가까이 된 황순인데 빨치산 출신이고 광복 후에 김정일의 동생인 김경일을 사실상 양육하다시피 한 인물입니다. 황순이가 김창선의 장모죠. 그러면 장인어른은 누굴까요? 고 유경수, 6.25 전쟁 당시에 105 탱크 여단장을 했던 인물. 그러니까 이 김창선이 신부장 여러 가지로 김씨일과의 저런 돈독한 인연 때문에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예. 게 그 대대로 내려오는 혈연 인연 관계의 사회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보십시오. 6.25 전쟁 때 지금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이 늘 한 해에 한두 번씩 방문하는 부대가 있어요. 예. 현지 지도하는 부대가 바로 유경수 탱크 부대가 있습니다. 예. 바로 6.25 때 38선을 넘어서 탱크를 물고 온 그 유경수 남편은 그러니까 김창선의 장인이죠. 장인. 예. 장모는 빨치산 출신 황순이. 예.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그 혈통의 여자와 결혼한 거예요.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인연으로 네. 김경희와의 인연, 그 장모가 어렸을 때 김정일과 김경희를 길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 인연을 타고 천거가 돼서 예. 이를테면 북한 주석국에 들어간 거죠. 지금 저 영상 한번 주목해 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게 그러니까 김창선의 장모인 황순이 지금 100세 가까이 된 노인인데 김정일이 거의 뭐 이렇게 엎드리면서 하다시피 저 황순이 할머니에게 정말 뭐 극진하게 대접하는 모습 좀처럼 보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빨치산 가문에다가 그 장모, 지금 저 할머니의 남편은 6.25 전쟁에서 전공을 세운 군인이고요. 네. 그러니까 대대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까지 저 집안을 우대해주고 예. 돈도 많이 주겠죠. 먹을 것도 많이 주겠죠. 그렇게 해서 홍보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나라의 건국과 유지에 이바지한 이 가문은 우리가 예. 철저하게 보살펴준다. 지금 그런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 김창선이 이번 김여정을 지근거리에서 2박 3일 동안 밀착 수행했습니다. 그 배경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근데 김창선이 과거에도 방남을 했던 좀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요, 노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예. 김대중 당시 대통령을 접견을 하러 온 거였는데요. 그때 이제 대북 특사로 왔을 때 뭐 가명 박상천이라는 가명으로 오기도 했는데 지금 보시는 장면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뒤에 저 노란 동그라미 안에 있는 사람이 바로 김창선인데요. 2000년에 아무래도 이제 방남을 해서 뭔가 이제 고위급을 대통령을 접촉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내려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예. 사실은 그 당시에 가명을 써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원래 참석자, 북측에서 내려오는 참석자 명단에 김창선이 아니었고요. 리태건이라는 이름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그래요? 이제 저희 취재진들이 분석을 하기로는 이번에도 가명을 썼나 보다 이랬는데 아. 이건 사실 통일부에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리태건이 오기로 했다가 마지막에 김창선이 다시 바뀌어서 포함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예, 신부장 말씀하시죠. 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김창선이 옆에 있어야 김여정도 마음이 든든하고요. 또 여동생 김여정을 내려보낼 때 창선이가 옆에 있어야 김정은도 마음이 든든한 거죠. 마음이 놓이는 거죠. 예, 마음이 놓이는 거죠. 예.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저기서 우리가 뭔가 하나를 읽을 수 있는 거냐면 김여정이 지금 조직 지도부 또는 선전선동부의 1부부장이라고 직함을 달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과 동시에 서기실에서도 일을 하고 있는 하나의 증거다라고 예.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지금 서기실장, 청와대 부속실이랑 똑같다 그랬잖아요. 예. 서기실 업무도 김여정이 하고 있다. 네. 그래서 평양에서는 매일 김창선하고 같이 보는 사이일 가능성이 높다. 네. 이런 관측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김창선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짚어드렸고요. 어제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여러분들 그 삼지연 관현악단 공연이 있었죠. 저녁 7시부터 있었고요. 뭐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을 했습니다. 8일 날에는 강릉에서 했고요. 어제 서울에서 했는데 그 예술단이요. 오늘 오전 귀환을 했습니다. 이제 북한으로 다시 돌아간 건데 어떻습니까? 처음에 이 방남을 했을 때와 오늘 돌아갈 때의 모습 글쎄요. 노은지 기자 좀 차이가 있었나요? 표정이 좀 밝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배를 타고 만경동 92호를 타고 왔다가 이번에는 육로로 돌아가게 된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게 오늘 돌아가는 버스에 오르는 그런 이제 예술 단원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공연을 2차례 끝냈는데 반응이 뭐 좋기도 했고요. 성황리에 마쳤기 때문에 만족한 듯이 이제 표정이 밝아졌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사실은 이제 만경동 92호로 이제 한국으로 들어왔을 때 입항을 좀 반대하는 시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비교를 해서 좀 보고 계시잖아요. 네. 저렇게 커튼을 걷어서 배 안에서 나만의 모습이 어떤가 보는 모습들이 포착이 됐었는데 실제로 배에서 내리지 못했습니다. 네, 왜냐면 네. 밖에서 뭐 인공기를 불태우는 화형식 같은 것들이 벌어질 정도로 상당히 조금 이제 반대 시위가 격했기 때문에 내리지 못했는데 그래서 들어올 때 모습보다는 나갈 때 모습이 훨씬 밝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술단이 엿새 만에 이제 귀환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만경동 92호에서 4박을 했고요. 서울 광장동에 있는 워커힐 호텔에서 이제 2박을 했는데 그 표정이 이제 다시 돌아갈 때 보니까
약간 좀 밝아진 거 보면 나름 예술단도 아 우리가 엿새 동안 나름 또 성과도 있었고 잘했구나라는 약간 만족감을 좀 표현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 올 때 같은 경우 아까 노은지 기자가 얘기했듯이 바로 시위대를 바로 밖에서 직접 볼 수 있었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국립극장 어제 해오름극장에서 공연을 할 때도 시위대는 있었습니다. 근데 네. 이제 그건 한 500m 떨어진 곳에서 있었기 때문에 직접 북한 예술단원들이 볼 수는 전혀 없었고 또 그리고 두 번의 공연에서 많은 사람들의 열광적인 그런 환호를 받았고 또 환대를 받았기 때문에 아 우리 공연이 매우 성공적이었구나. 네. 우리 북한에 다시 돌아가면은 상당히 환대를 또 받겠구나. 이런 기대가 결국 많은 예술단원들이 돌아갈 때 아주 밝은 표정, 기쁜 표정을 짓게 한 거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오늘 날씨가 추워서였을까요? 현성월 단장이 저 보이는 털모자도 쓴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자, 이런가 하면 어제 김여정 일행 있잖아요. 시청자 여러분 2박 3일 동안 정말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김여정, 김영남, 최희, 리선권 이 대표단 어젯밤에 밤늦게 인천공항에서 이제 전용기편으로 역시 귀환을 했는데 그때의 모습은 좀 어땠습니까? 강병규 기자? 네, 지금 보시는 장면이 이제 돌아가기 전에 인천공항 귀빈실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2박 3일 모든 일정이 끝나고 난 뒤라서 그런지 좀 긴장이 풀린 모습이 보이죠. 특히 김여정 같은 경우는 처음에 왔을 때 굳은 표정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표정이 풀어진 것 같고요. 환담을 좀 나눴는데 일단은 뭐 김영남 위원장 같은 경우는 모두가 기쁘고 감격에 벅차 있다. 다시 만나리라는 희망이 생겼다라고 얘기했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다시 평양을 가든 또 재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면서 서로 이제 덕담을 주고 나누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주 활짝 웃는 표정이 처음에 왔을 때 막 기자들 보고 놀랐던 그때 네. 김여정과는 사뭇 달라졌죠. 그러네요. 예, 2박 3일 내내 좀 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얘기를 좀 잠깐 해볼 텐데요. 자, 먼저 김영남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 간의 대화 내용을 듣고 저희가 준비한 얘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 앞으로 자주 상봉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기회도 마련할 수 있게 된 데 대해서 다시 만나게 될 희망을 안고 돌아가게 됩니다. 소중한 후식을 남겼습니다. 이 후식을 이렇게 키워나가서 정말 획기적으로 함께 네, 김영남 상임위원장. 그런데 2박 3일 방남 기간 동안 강 기자 5번이나 눈물을 보였습니까? 예, 김여정이 식사 정치를 했다고 하면 김영남이라면 눈물 정치를 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손수건으로 눈을 훔치는 장면이 꽤 여러 차례 목격이 됐습니다. 그러네요. 자, 우선 평창올림픽 개막식 때도 한 번 울었고 아이스하키 단일팀 응원차 갔을 때도 한 번 울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술단 서울 공연 때는 특히 많이 울었거든요. 한 예. 3번 정도 울었는데 이제 김영남 위원장의 역할이 어떤 역할이냐. 내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국가수반적인 현실적인 역할을 하고 어떻게 보면 북한의 얼굴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여지지만 자, 일단 표면적으로는 마음과 마음이 모여서 난관을 이겨내자. 다시 만날 희망을 안고 돌아간다라면서 희망적인 말을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징적이고 약간 그런 겉으로 표현하는 거에만 좀 주로 역할을 좀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닌가. 예. 그런 의미에서 가장 컸던 것이 눈물이 어떤 보여주기식 하나의 전략이 아니었을까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과 똑같이 환담을 많이 나오는 모습도 자주 포착이 됐었죠. 그렇군요. 자, 총 5번 눈물을 보였다는 겁니다. 개회식에서 1번, 단일팀 경기 응원하면서 1번, 어제 서울 공연에서 3번, 총 5번 눈물을 보였는데 90세 노인 김영남 상임위원장의 눈물, 신부장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제 아무래도 나이가 드신 분들이 이제 감정이 풍부해지잖아요. 예.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거라고 보는데 좀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마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90세 동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부자를 옆에서 보좌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자기는 호가하위하면서 잘 살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현실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자기가 90년 몸을 바쳐서 봉사했다고 생각하는 북한은 네. 지금 핵 미사일 들고 있지만 너무 가난하고 지금 제재에 부딪혀서 남한의 손을 벌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내려와서 보니까 남한은 너무나 발전돼 있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 질서 있고 모든 게 잘 돌아가고 모든 사람들이 얼굴이 행복해 보이고 예. 하는 것에서 뭔가 소외를
느끼지 않았을까 예. 하는 뭐 추측을 해볼 따름입니다. 예. 근데 김영남 상임위원장의 저런 막 눈물 흘리고 하는 것까지 사전에 신부장 뭐 방남 전에 저걸 각본을 짠다든지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죠. 저건 자연스러운 눈물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는 자연스러운 눈물 같습니다. 자연스러운 눈물이다. 저런 그 김여정이 턱을 들고 도도하게 보이고 예. 말을 하면 웃으니까 말을 안 한 거 이거는 의도된 거라고 연출이고. 보는데 예. 그런데 90노인이 저렇게 자기가 데려온 관현악단의 공연을 보면서 눈물을 훔치는 거 그것까지 연출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야,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김창선이 옆에 있어야 김여정도 마음이 든든하고요. 또 여동생 김여정을 내려보낼 때 창선이가 옆에 있어야 김정은도 마음이 든든한 거죠. 마음이 놓이는 거죠. 예, 마음이 놓이는 예. 거고.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저기서 우리가 뭔가 하나를 읽을 수 있는 거냐면 김여정이 지금 조직 지도부 또는 선전선동부의 1부부장을 하고 직함을 달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과 동시에 서기실에서도 일을 하고 있는 하나의 증거다라고 예.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지금 서기실장, 청와대 부속실과 똑같다 그랬잖아요. 예. 서기실 업무도 김여정이 하고 있다. 네. 그래서 평양에서는 매일 김창선하고 같이 보는 사이일 가능성이 높다. 네. 이런 관측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김창선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짚어드렸고요. 어제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여러분들 그 삼지연 관현악단 공연이 있었죠. 저녁 7시부터 있었고요. 뭐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을 했습니다. 8일 날에는 강릉에서 했고요. 어제 서울에서 했는데 그 예술단이요. 오늘 오전 귀환을 했습니다. 이제 북한으로 다시 돌아간 건데 어떻습니까? 처음에 이 방남을 했을 때와 오늘 돌아갈 때의 모습 글쎄요. 노은지 기자 좀 차이가 있었나요? 표정이 좀 밝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배를 타고 만경봉 92호를 타고 왔다가 이번에는 육로로 돌아가게 된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게 오늘 돌아가는 버스에 오르는 그런 이제 예술 단원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공연을 2차례 끝냈는데 반응이 뭐 좋기도 했고요. 성황리에 마쳤기 때문에 만족한 듯이 이제 표정이 밝아졌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사실은 이제 만경봉 92호로 이제 한국으로 들어왔을 때 입항을 좀 반대하는 시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비교를 해서 좀 보고 계시잖아요. 네. 저렇게 커튼을 걷어서 배 안에서 나만의 모습이 어떤가 보는 모습들이 포착이 됐었는데 실제로 배에서 내리지 못했습니다. 네, 왜냐면 네. 밖에서 뭐 인공기를 불태우는 화형식 같은 것들이 벌어질 정도로 상당히 조금 이제 반대 시위가 격했기 때문에 내리지 못했는데 그래서 들어올 때 모습보다는 나갈 때 모습이 훨씬 밝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술단이 엿새 만에 이제 귀환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만경봉 92호에서 4박을 했고요. 서울 광장동에 있는 워크힐 호텔에서 이제 2박을 했는데 그 표정이 이제 다시 돌아갈 때 보니까 약간 좀 밝아진 거 보면 나름 예술단도 우리가 엿새 동안 나름 또 성과도 있었고 잘했구나라는 약간 만족감을 좀 표현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 올 때 같은 경우 아까 노은지 기자가 얘기했듯이 바로 시위대를 바로 밖에서 직접 볼 수 있었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국립극장 어제 해오름극장에서 공연을 할 때도 시위대는 있었습니다. 근데 네. 이제 그건 한 500m 떨어진 곳에서 있었기 때문에 직접 북한 예술단원들이 볼 수는 전혀 없었고 또 그리고 두 번의 공연에서 많은 사람들의 열광적인 그런 환호를 받았고 또 환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공연이 매우 성공적이었구나. 네. 우리 북한에 다시 돌아가면은 상당히 환대를 또 받겠구나. 이런 기대가 결국 많은 예술단원들이 돌아갈 때 아주 밝은 표정, 기쁜 표정을 짓게 한 거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오늘 날씨가 추워서였을까요? 현성월 단장이 보이는 털모자도 쓴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자, 이런가 하면 어제 김여정 일행 있잖아요. 시청자 여러분. 2박 3일 동안 정말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김여정, 김영남, 최희, 리선권 이 대표단 어젯밤에 밤늦게 인천공항에서 이제 전용기편으로 역시 귀환을 했는데 그때의 모습은 좀 어땠습니까? 강병규 기자? 네, 지금 보시는 장면이 이제 돌아가기 전에 인천공항 귀빈실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2박 3일 모든 일정이 끝나고 난 뒤라서 그런지 좀 긴장이 풀린 모습이 보이죠. 특히 김여정 같은 경우는 처음에 왔을 때 굳은 표정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표정이 풀어진 것 같고요. 판단을 좀 나눴는데 일단은 뭐 김영남 위원장 같은 경우는 모두가 기쁘고 감격에 벅차 있다. 다시 만나리라는 희망이 생겼다라고 얘기했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다시 평양을 가든 또 재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면서 서로 이제 덕담을 주고 나누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주 활짝 웃는 표정이
처음에 왔을 때 막 기자들 보고 놀랐던 그때 네. 김여정과는 사뭇 달라졌죠. 그러네요. 예, 2박 3일 내내 좀 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얘기를 좀 잠깐 해볼 텐데요. 자, 먼저 김영남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 간의 대화 내용을 듣고 저희가 준비한 얘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 앞으로 자주 상봉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기회도 마련할 수 있게 된 데 대해서 다시 만나게 될 희망을 안고 돌아가게 됩니다. 소중한 후시를 남겼으니 이 후시를 더 이렇게 키워나가서 늙으면서 나이가 들면서 왕을 이렇게 갈아타잖아요. 그리고 자기도 늙고 예. 그래서 내가 그 환관 중에 최고가 됐을 때 그걸 뭐 상선이라고 합니다. 상선. 상선. 예. 어릴 때는 그 할아버지 왕을 모셨지만 지금 그 할아버지의 손자인 왕을 모시는 그 환관의 장이 되는 거죠. 예. 제가 볼 때 김창선은 지금 그런 위치입니다. 예. 김일성, 김정일, 그러니까 선대 최고 지도자를 모신다는 김창선이 예. 수행할 때는 역할이 뭐였냐면 따라다니면서 의자 이렇게 빼주고 의자 넣어주고 하는 거였어요. 아. 그것이 그 영상에 많이 잡혀서 네.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김정은이 등장을 하고 예. 이제 그 수행원 중에 비서 중에 가장 최고인 예. 지금 서기 실장 자리에 오른 거죠. 예. 예. 자, 그런데 왜 김여정이랑 지금 문제가 같이 왔느냐? 예. 김여정이 지금 뭐 국제사회도 처음이고 한국은 처음이잖아요. 예. 굉장히 낯설고 불안하기도 하고 하니까 자기하고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자기하고 잘 아는 어렸을 때부터 자기 아버지 옆에서 예. 자기와 오빠를 보살펴주는 사람 네. 김창선 예. 같이 온 겁니다. 그래야 예. 불안하지 않고 마음 겁니다. 편안하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김창선과 김씨 일가의 인연 혹시 그래픽을 한번 볼까요? 아, 김창선 그렇게 중요한 인물인 거 알겠는데 그러면 김씨 일가랑 좀 구체적으로 어떤 인연이 있는 거야 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또 이런 그래픽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창선, 김씨왕조 집사가 맨 밑에 좌측에 보이죠? 김창선. 김창선의 전처가 있습니다. 고 유춘옥인데요. 사별한 전처가 이 김정일과 김일성 일가와 이제 인연이 남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김창선 입장에서는 장인 장모가 되겠죠. 장모는 황순이, 지금 100세 가까이 된 황순인데 빨치산 출신이고 광복 후에 김정일과 김정일의 동생인 김경일을 사실상 양육하다시피 한 인물입니다. 황순이가 김창선의 장모죠. 그러면 장인어른은 누굴까요? 고 유경수, 6.25 전쟁 당시에 105 탱크 여단장을 했던 인물. 그러니까 이 김창선이 신부장 여러 가지로 김씨일과의 저런 돈독한 인연 때문에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예. 게 그 대대로 내려오는 혈연 인연 관계의 사회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김여정이 2박 3일 동안 방남을 했을 때 김여정이 소위 이제 김정은 분신이라는 평가가 나올 만큼 실세이기 때문에 지근거리에서 김여정을 수행하는 사람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좀 강 기자 좀 윤곽이 잡혔다면서요? 네, 지금 방금 전에 이제 노란 동그라미 안에 보셨던 이 얼굴 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바로 김창선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양력이 좀 어떻게 되냐면요. 김일성 종합대학 러시아과를 나왔을, 그러니까 북한에서 나름 수재라고 평가받는 인물인데요. 네. 김정은의 첫 비서실장을 역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여정의 정치 스승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는데 이제 옛날에는 김정은의 첫 비서실장으로서 김정은에게 올라오는 보고들을 모조리 좀 파악을 할 수 있다. 그런 네.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좀 알려져 있고요. 서기실에 오랫동안 근무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서기실이 뭔지 궁금하실 겁니다. 서기실이 어디예요? 청와대로 따지면 청와대 그 부속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허. 일단 측근과 가족을 좀 챙기는 집사 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정책 결정에는 관여하지 않는데 최고 지도자와 그 친인척들의 그런 일들을 세세하게 챙기는 역할이다 보니까 김여정이 최근에 이제 국제 무대, 그러니까 외교 무대에 공식 데뷔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옷을 좀 받아줄 정도로 상당한 그런 예. 측근 역할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김여정의 정치 스승, 경험이 없는 김여정을 좀 보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 이제 김여정을 지근거리에서 수행한 김창선 전 서기실장입니다. 그만큼 김씨 일가의 정말 일거수일투족을 챙겨왔던 집사가 김여정을 수행했는데 아까 보셨습니까 혹시? 김여정이 저 테이블에 앉기 전에 옷을 딱 저 코트를 벗어서
건네받는 저 인물이 바로 김창선인 것이죠. 근데 전 말씀 중에 북한 압박사인 신석호 동아일보 부장이 또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김창선이 저렇게 뭔가 김여정을 지근거리에서 수행했다. 이게 의미가 좀 어느 정도 있는 겁니까, 신 부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주에 그 김성혜가 예. 그 김여정의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집사 역할이랄까요? 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 했는데 사실 이제 김창선이라는 거죠. 이거 어떻게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냐면 그 조선시대 이제 왕조를 우리가 생각하면요. 예. 그 국내에서 왕을 보좌하는 남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환관이라고 하죠. 그 환관들이 어릴 때에 그 궁에 들어가서 예. 6.25 전쟁 때 지금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이 늘 한 해에 한두 번씩 방문하는 부대가 있어요. 예. 현지 지도하는 부대가 바로 유경수 탱크 부대가 있습니다. 예. 바로 6.25 때 38선을 넘어서 탱크를 물고 온 그 유경수 남편은 그러니까 김창선의 장인이죠. 장인. 예. 장모는 빨치산 출신 황순이. 예.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그 혈통의 여자와 결혼한 거예요.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인연으로 네. 김경희와의 인연, 그 장모가 어렸을 때 김정일과 김경희를 길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 인연을 타고 천거가 돼서 예. 이를테면 북한 주석국에 들어간 거죠. 지금 저 영상 한번 주목해 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게 그러니까 김창선의 장모인 황순이 지금 100세 가까이 된 노인인데 김정일이 거의 뭐 엎드리면서 하다시피 저 황순이 할머니에게 정말 뭐 극진하게 대접하는 모습 좀처럼 보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빨치산 가문에다가 그 장모, 지금 저 할머니의 남편은 6.25 전쟁에서 전공을 세운 군인이고요. 네. 그러니까 대대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까지 저 집안을 우대해주고 예. 돈도 많이 주겠죠. 먹을 것도 많이 주겠죠. 그렇게 해서 홍보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나라의 건국과 유지에 이바지한 이 가문은 우리가 철저하게 보살펴준다. 지금 그런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 김창선이 이번 김여정을 지근거리에서 2박 3일 동안 밀착 수행했습니다. 그 배경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근데 김창선이 과거에도 방남을 했던 좀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요, 노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예. 김대중 당시 대통령을 접견을 하러 온 거였는데요. 그때 이제 대북 특사로 왔을 때 뭐 가명 박상천이라는 가명으로 오기도 했는데 지금 보시는 장면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뒤에 저 노란 동그라미 안에 있는 사람이 바로 김창선인데요. 2000년에 아무래도 이제 방남을 해서 뭔가 이제 고위급을 대통령을 접촉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내려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예. 사실은 그 당시에 가명을 써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원래 참석자, 북측에서 내려오는 참석자 명단에 김창선이 아니었고요. 리태건이라는 이름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그래요? 이제 저희 취재진들이 분석을 하기로는 이번에도 가명을 썼나 보다 이랬는데 아. 이건 사실 통일부에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리태건이 오기로 했다가 마지막에 김창선이 다시 바뀌어서 포함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예, 신부장 말씀하시죠. 네. 그러면